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영양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의 뇌와 신경을 진료해 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한 가지 너무나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굳게 믿고 복용하는 그 영양제들이 오히려 환자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즉 6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같이 복용하는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60대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에서 매일같이 건강의 비결이라며 권장하는 바로 그 유명한 제품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지난해 제게 오셨던 한 환자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분과 함께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겠다며 주변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영양제를 무려 10가지 넘게 매일같이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환자분께서 갑자기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여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혈액 속의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높아져 있었고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 기능 또한 심각하게 저하된 급성 심부전 상태였습니다. 저희 의료진은 원인을 찾기 위해 그분이 드시던 모든 약과 음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분이 뼈 건강을 위해 매일 복용하던 고용량의 비타임도와 칼슘 보충제였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건강 관리가 오히려 환자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이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그 5가지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평범해 보이는 영양제들이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지금 내 몸에 이런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양제를 안전하고 현명하게 복용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제 이야기에 꼭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왜 유독 60대 이후에는 영양제 복용에 이토록 신중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부터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양제 복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물질이든 빠르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쌩쌩하게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과정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무뎌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중앙 화학 공장입니다. 약이든 영양제든 음식이든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모든 물질은 간을 거쳐서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형태로 바뀌고 필요 없는 찌꺼기는 몸 밖으로 배출 가능한 형태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화학 공장의 규모가 줄어듭니다. 간세포의 수 자체가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혈류량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똑같은 양가량 1000mg의 영양제를 복용하더라도 젊은 사람의 몸에서는 8시간 만에 절반이 분해될 것이 60대의 몸에서는 12시간 혹은 20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독성 물질이나 과다한 성분이 혈액 속에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은 농도로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장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최종 정수 필터입니다. 혈액을 100% 걸러내서 깨끗한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과다한 영양소 약물 찌꺼기들은 소변으로 배출하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정수 필터가 서서히 망가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핵심 부품인 사구체라는 미세한 거름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보통 의학계에서는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신장 기능이 꾸준히 감소한다고 봅니다. 65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정도의 기능만 남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제의 성분이나 그 대사 산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축적되어 결국 신장 자체를 망가뜨리거나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이미 안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약 당뇨병, 약 고지혈증 약 혹은 심장 문제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약들만 해도 이미 간과 신장에는 큰 부담입니다. 여기에 건강에 좋다니까 라는 이유로 영양제가 5가지, 6가지, 심지어 10가지 넘게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잡한 화학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영양제는 약의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영양제는 반대로 약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애써 관리하던 질병을 악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겠지 라고 굳게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영양제도 엄연히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잘못 복용하면 약보다 더 무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3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자신이 복용하는 영양제의 정확한 성분이나 용량 혹은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나 약사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나쯤은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비타민 D 결핍이 각종 암이나 만성 질환의 원인이라는 정보가 널리 퍼지면서 예방 차원에서 고용량 제품을 찾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 가령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이건 필요 없어 라고 판단하면 그날 밤 소변으로 다 배출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 DAEK는 다릅니다. 이들은 물에 녹지 않고 우리 몸의 지방 조직과 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치 창고에 물건을 적재하듯이 말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하면 이 창고가 가득 차다 못해 넘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고칼슘 혈증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D가 과다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피가 칼슘으로 끈적해지는 것입니다. 혈액 속 칼슘이 증가하면 처음에는 그냥 속이 좀 안 좋네, 소화가 안 되나 싶은 가벼운 메스꺼움 구토 혹은 지독한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영양제 탓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칼슘 혈증이 지속되면
넘쳐나는 칼슘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에 쌓여서 신장 결석이 생기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입원하신 신장 결석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의사의 처방 없이 고용량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혈관 벽에 칼슘이 쌓이는 혈관 석회화입니다. 혈관이 마치 오래된 소의 파이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연해야 할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또한 혈액 속의 높은 칼슘 농도는 우리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교란시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빨리 뛰거나 혹은 갑자기 쿵 하고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잠을 자다가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이는 생명과 직결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이미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중에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이 위험이 훨씬 더 커지므로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복용해야 안전할까요?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중에는 한 알에 5000 IU, 심지어 10,000 IU가 넘는 초고용량 제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은 명백한 결핍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감시해 복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D와 칼슘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경우 고칼슘 혈증의 위험이 2배, 3배로 높아지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정기적인 피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대용량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중성 지방을 낮추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비타민 D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양의 오메가3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대용량으로 복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간과되는 위험은 바로 출혈 경향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 원리가 바로 우리 피 속의 혈소판이 서로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생겼을 때 피를 멎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3가 이 기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양이라면 혈전 피떡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되면 피가 멎어야 할 상황에서도 멎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미 심장이나 뇌혈관 문제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나 와파린 쿠마딘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이 약들은 이미 피를 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량 오메가3를 함께 먹는 것은 비유하자면 브레이크가 이미 약해진 자동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일부러 더 잘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호는 사소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거나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에 코피가 묻어 있거나 어딘가에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시퍼렇게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위장관이나 뇌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속이 쓰리고 검은색 변, 마치 짜장면 같은 변이 나온다면 위장관 출혈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두통이나 망치로 맞은 듯한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이는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뇌출혈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끔찍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건강한 성인이라도 하루 1000mg mg 이하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에는 한 알에 3000mg, 4000mg짜리 고용량 제품도 있는데 이는 고중성 지방혈증 같은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있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해 복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과 치료나 내시경 혹은 어떤 수술이든 앞두고 있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홍국 홍추입니다. 홍국은
붉은 효모로 쌀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홍국에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고지혈증 약인 로바스타틴과 화학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물질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홍국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약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해서 제품마다 이 핵심 성분인 로바스타틴의 함량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제품은 효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들어있고 어떤 제품은 전문의약품의 2배, 3배 용량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복불복인 셈입니다. 이렇게 함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효과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부작용의 위험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집니다. 홍국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근육 손상입니다. 의학 용어로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무서운 이 질환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근육세포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동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팔다리가 쑤시지 하는 심한 근육통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해지면 이 녹아내린 근육 속의 독성 물질, 미오글로빈, 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와 신장의 필터를 완전히 망가뜨려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고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계열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분이 콜레스테롤을 더 낮추겠다며 홍국까지 함께 먹으면 이런 근육 손상 위험이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또한 홍국은 약물과 마찬가지로 간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 수치 AST, ALT가 폭등하고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간염이나 간부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이 나른하고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진해지고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간이 손상되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홍국은 의사의 처방과 정기적인 피검사 모니터링 없이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성 보조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자의로 홍국을 찾아 드시기보다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안전성이 검증된 정식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100번, 1000번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어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타민 E도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처럼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계속 축적될 수 있고 과다 복용 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출혈 위험의 증가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혈액 응고 시스템의 사령관 격인 비타민 K의 작용을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비타민 K는 피를 멎게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고용량 비타민 E가 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하면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아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쉽게 발생하고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오메가3 그리고 아스피린까지 함께 드신다면 우리 몸은 출혈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대규모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E 복용이 오히려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IU, 400IU 이상의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총 사망률이 오히려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도한 항산화 작용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과 세포 자살 시스템 암세포 등을 스스로 제거하는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또한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가 특히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화 방지를 위해 복용한 영양제가 오히려 암의 위험을 높이고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E는 특별한 결핍 진단이 없다면 하루 400IU, 400IU를 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하며 특히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고농도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모발과 손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탈모 예방이나 모발 영양을 위해 고농도 비오틴 제품을 찾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오틴의 가장 큰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많은 혈액 검사가 면역 분석법이라는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혈액 속에 고농도의 비오틴이 존재하면 이 검사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키고 속여버립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검사와 심장 표지자 검사에서 매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갑상선 기능이 지극히 정상인데도 비오틴 때문에 검사 결과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필요 없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게 되겠죠. 반대로 실제로는 치료가 시급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잘못 나와서 병을 방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생명에 치명적인 것은 심장 표지자 검사의 왜곡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환자가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1분의 1초를 다투어 판단하는 트로포닌이라는 핵심 검사가 있습니다. 고농도 비오틴이 이 트로포닌 수치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오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는 심근경색 환자인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서 의사가 이 환자는 괜찮구나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혈액 검사를 받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복용 중인 모든 비오틴 제품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는 제가 탈모 때문에 비오틴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 복용한 영양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에서 만약 2가지 이상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복용 중인 영양제를 모두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소한 출혈입니다. 양치질 할 때 칫솔모에 피가 묻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입안에 피맛이 확 돌 정도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난다면 출혈 경향이 증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피가 평소보다 훨씬 오래 멎지 않는다면 오메가3나 비타민 E 과다를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마치 맥주 거품처럼 자잘하게 생겨서 한참 동안 꺼지지 않거나 소변 색깔이 맑지 않고 콜라나 진한 보리차처럼 진하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D나 홍국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영양제를 복용한 후 지속적으로 속이 메스껍거나 이유 없이 구토가 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D로 인한 고칼슘 혈증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는 근육통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깨나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누가 쿡쿡 쑤시거나 쥐어짜는 듯 아프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린다면 홍국이나 다른 콜레스테롤 관련 보조제의 부작용인 근육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이 지속된다면 영양제로 인한 뇌출혈이나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1분일 초도 지체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6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쉬었는데도 아침에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다면 이는 간 기능 저하나 신장 기능 저하 등 우리 몸의 해독 장기가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거나 다른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5가지, 10가지씩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영양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복용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토록 위험한 영양제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4단계 안전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용 전 혈액 검사입니다.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몸에 정말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미 충분한지, 비타민 비술비나 엽산 같은 다른 영양소 수치는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간 기능 AST, ALT,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수치가 건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말로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먹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보지 않고 감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영양제만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안전 수칙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처럼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시작하면 만약 피부 발진이나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떤 제품 때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할 때는 최소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하나씩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제품만 중단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광고에서 말하는 고용량을 복용하지 마시고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내 몸이 잘 받아들이는지 그 반응을 살피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 권장 용량의 절반 정도의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의 대사 능력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셔서 피검사를 받으세요.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용 중인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혈중 농도도 체크해야 합니다. 한 번 검사해서 정상이니까 이제 안심이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추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으로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영양제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항근고제, 항혈소판제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와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너무 강해져 저혈당이나 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내시경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의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오메가3 비타민 E, 그리고 추가로 은행잎 추출물, 진코 마늘 보조제 등은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수술 전 진료 시에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와 건강식품 목록을 빠짐없이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국이나 인삼, 홍삼 같은 천연 성분들도 기존 약물과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개인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성분이든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60대 이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제 구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 환자분들과 제 부모님께 권해드리는 기본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상 결핍이 확인된 비타민 D, 하루 800IU, 800IU 정도, 그리고 오메가3는 하루 1000mg, 1000mg 이하, 그리고 식사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군 등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 한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가능하면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 두부, 멸치, 그리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통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을수록 비싼 것을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영양제는 그 부족분을 정확히 보충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담해서 내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만 최소한으로 선택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용량의 영양제도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는 고용량 비타민 D, 대용량 오메가3, 홍국 고용량 비타민 E, 그리고 고농도 비오틴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D는 고칼슘 혈증, 신장 결석, 혈관 석회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 800IU 정도로 제한하고 칼슘제와 동시 복용을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용량 오메가3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므로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열 전제를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홍국은 근육 손상 횡문 근육해증과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므로 의사의 상담 없이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량 비타민 E에는 출혈 위험을 높이고 일부 연구에서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으므로 하루 400IU 이상은 피해야 합니다. 고농도 비오틴은 갑상선 및 심장 검사 결과를 왜곡시켜 치명적인 오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혈액 검사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주인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사도, 약사도, 텔레비전 속의 광고, 모델도 여러분의 건강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 상태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을 지키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영양제를 한 줌씩 드시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불필요한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제 이야기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절한 조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이나 중단에 관한 모든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시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현명한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